자,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안중근 의사를 알고 있나요? 자,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이다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 117쪽의 사진 보시면 안중근 의사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안중근 의사는 동지들과 결의를 다지면서 단지동맹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자, 단지동맹이란 자를 단 손가락 지자를 써서 1909년 3월 초에 안중근 의사가 항일투사 11명과 함께 동의단지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첫 번째 관절을 잘라서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쓰며 독립운동의 헌신을 다짐한 일을 말합니다. 자, 이런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근은 일제 간섭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자 계몽운동이란 걸 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계몽운동은 애국계몽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애국신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하도록 국민을 가르쳐서 깨우치려 한 운동입니다. 자, 그러나 고종이 강제로 퇴위한 이후에 안중근은 국내 계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망명을 선택합니다. 망명이란 어떤 혁명이나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겠다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것을 망명이라고 하는데요. 안중근은 북간도를 거쳐 연해주에 도착해 한인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했고 또 의병을 조직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안중근은 우리나라를 빼앗는 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 앞에 우리 을사늑약을 배울 때도 나왔는데요.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 고종을 위협했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외교적인 업무를 간섭했던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일제 식민지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자, 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조준하고 총을 쐈는데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발자국 정도였다고 하고, 자, 3발을 쏘았는데 2발은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을, 그리고 나머지 1발은 배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기차 안으로 옮겼지만 30분 만에 죽고 말았고요. 안중근 의사는 총을 쏜 뒤에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고는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는 코리아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러시아 군대에게 직접 걸어가 총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러시아 측의 조사를 받은 후에 일본 측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러시아 법정에 서야 했지만 러시아는 골치 아픈 일에 얽히기 싫어서 안중근을 일본 측에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 gat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했던 만행과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지키고자 했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습니다. 자, 교과서 119쪽 탐구활동에 보면 안중근이 말한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 재판장에서 본인을 변호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독립전쟁 중인 의병의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그를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5대양 6대주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의 황제 고종을 폐위한 죄,
5조약과 7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과 정미 7조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의 강제로 7조약을 체결한 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채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동양 평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는 중국, 일본, 대한제국 등 모든 아시아 나라가 대등한 독립 상태 속에서 같이 존재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안중근 의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리순 감옥의 죄수무역에 묻혔습니다. 사형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유해를 고국에 모시려고 했으나 그가 묻힌 곳에 흔적이 사라져서 그러지 못했고요. 사료 부족도 문제였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적, 정치적 문제도 있어서 유해를 고국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사형을 당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제는 안중근의 의로운 행동을 범죄 행위로 보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죠. 118쪽 교과서 속을 보면 안중근의 의거를 도운 우덕순, 유동화, 조도선, 최재형 등의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서 안중근 의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재조명한 뮤지컬 영웅도 있어요. 이 뮤지컬 영웅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법정 내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대에 오르는 안중근 의사와 그를 도운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2009년 이후로 국내 흥행은 물론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학습을 통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이런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